안녕하세요,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면 일반 사무실도 있고 공유 오피스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사용 안 해본 분들은 아마도 고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공유 오피스를 임대를 해봤어요. 저는 실제로 일반 사무실도 임대를 해봤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임대를 해봤고, 지금 현재는 공유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 사무실도 임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하고 임차인 입장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 생각을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공유 오피스 장점부터 설명드리면, 제가 사업을 하다가 공유 오피스라는 걸 알았을 때 완전 신세계였습니다. 당시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일반 사무실 쓰다가 공유 오피스를 딱 사용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았냐면, 일단 초기 비용이 너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없어요. 그 보증금 해봐야 한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인테리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기나 사모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무료로 다 공짜로 제공되기 때문에, 저같이 직원 그때 당시 4명 데리고 제가 사업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장에서는 저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해요.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 관리가 너무 편한 게, 인터넷, 청소, 관리비 전부 다 월세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월세만 내면 다른 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하자마자 바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다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좋았고, 그때 당시에 오로지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공유 오피스는 계약 단위가 자유로워요. 보통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상가 임대할 때는 보통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유 오피스는 한 달, 2달, 3달 내가 자유롭게 계약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위가 물론 이제 높아지면 금액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용하면서 이제 가장 느꼈던 큰 단점은 일단 소음 문제. 내가 통화하는 내용들이 옆방으로 그대로 다 전달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공사가 예전보다는 잘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는데, 10년 전에 제가 사용했던 공유 오피스는 옆방하고 대화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소음 방음이 잘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고 개선해서 최대한 방음이 잘 되게끔 요즘 공사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 사무실보다는 방음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취약해요, 공유 오피스가. 그래서 소음이 발생하는 업종 있잖아요. 공유 오피스에서 입점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최근에 저희 송파점도 6인실을 쓰시는 대표님이 입주를 하셨는데, 한 달 정도 만에 다시 이제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너무 심해요, 소음이. 그러니까 거기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오피스는 소음이 발생되는 업종들은 좀 입점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단점이고, 공용 부분을 사용할 때 다른 업체들하고 가끔 이제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못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불편하다고 못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공용 부분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못 느꼈는데, 공용 부분을 많이 쓰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회의실을 쓴다던가 뭐 여러 군데 공용 부분을 쓰는 업체들은 이걸 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저는 오히려 이제 공용 오피스 이용하면서 가장 저는 불편하고 싫었던 게, 이제 제 기준입니다. 그때 당시 직원 4명 데리고 보안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공유 오피스에서는 가장 큰 사무실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보안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보안 관련 사업이긴 한데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찾아오는 업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손님들이 왔어요. 근데 올 때마다 위치를 설명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 공유 오피스가 건물 입구에 무보증금, 사무실 뭐 20만원부터, 그리고 공유 오피스 비상주 월 7만원, 뭐 이런 게 막 입구부터 막 엄청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싫었거든요. 나름대로 온라인상에서 잘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나름대로 보안회사가 나름대로 좀 탄탄한 느낌의 회사로 관리를 온라인상에서 많이 해놨는데, 잘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와보면 막 사무실에 무보증금이라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써있다 보니까 방문하러 오신 손님들한테 우리 회사의 가치가 좀 떨어져 보인다? 뭐 그런 느낌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제가 싫어했고 불편했던 점 중에 저는 하나였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 프리미엄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덜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공유 오피스라는 간판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적인 회사의 느낌을 주기는 조금 어렵다?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공유 오피스를 15개를 운영을 하는데, 제가 운영하는 모든 공유 오피스는 간판이 없습니다. 공유 오피스라는 간판이 없어요. 그리고 입구, 뭐 건물, 뭐 주변에 아무런 홍보물들이 없습니다. 오로지 임차인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간판, 입간판만 있어요. 방문 손님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하면 이건 단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 오피스 장단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장단점을 이제 좀 알아보면 일반 사무실 공간 활용이 너무 어려워요. 내 스타일에 맞게 인테리어 할 수 있고 가구 다 집어넣을 수 있고 내 맘대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이기도 해요. 다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은 당연히 일반 사무실로 가야 되고, 또 일반 사무실은 방음이 대부분 잘 돼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소음이 많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반 사무실로 가야 되고, 방음이 안 돼 있더라도 일반 사무실은 내가 돈을 들여서 방음이 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돈 들여서 방음제를 다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방음이 다 되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들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소음이 있는 업종들은 무조건 일반 사무실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생각하는 일반 사무실의 가장 큰 장점은 제 기준에서는 면적 대비로 봤을 때 일반 사무실이 공유 오피스보다는 쌉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이런 비용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지, 어느 정도 넓은 면적을 사용할 분들은 일반 사무실로 가야 돼요. 왜냐면 같은 면적이었을 때, 같은 10평이라고 했을 때 일반 사무실이 훨씬 쌉니다. 이게 확실히 싸요. 비교해보시면. 그러니까 직원이 많은 경우는 일반 사무실이 당연히 전 좋다고 생각하고, 방문 손님이 많은 경우에도 독립적인 회사의 느낌을 주려고 하면 일반 사무실이 확실히 나아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게 이게 단점이죠. 보증금 들어가죠. 보증금 다 1,000, 2,000, 3,000, 5,000, 1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많이 들어가고, 중개 수수료, 부동산 보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요. 그런 비용들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단점이고, 그리고 이제 운영 관리하는데 공유 오피스는 월세만 내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이건 월세 이외에 인터넷, 청소, 전기, 수도, 관리비 다 직접 다 개별 관리를 하면서 다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귀찮기도 하고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 다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단점이고, 계약 기간이 좀 긴 거? 공유 오피스의 장점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반 사무실은 보통 계약 기간이 1년이나 2년 단위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이 망하더라도 계약된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계속 내야 됩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만 썼어요. 남은 1년 동안 월세를 내야 돼요. 물론 이제 다음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갈 수는 있는데, 이것도 구해놓고 나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다 결국은 부동산에 다 돈을 줘야지만 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임대도 해보고 임차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결국은 내가 직접 가봐야 돼요. 실제 현장을 보고 직원들하고 함께 같이 가가지고 이런 공간들을 딱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가서 보고, 공간, 동선, 분위기 이런 거 다 확인하고 결정하시면 사실은 좋은 선택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참고만 하시고, 내용은 알고 가야 되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공유 오피스하고 일반 사무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 다시 드릴 거고, 댓글 같은 데로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오피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검색해보시면 서울 수도권 지역에 15개 지점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합리적인 금액으로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